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휴가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힐링 잘 하시고 늘 건강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XRP로 부의 바늘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도 조심 다지면서 성실하게 한번 나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플래닛 잘 알고 계시죠? 일본 상장 회사가 최근에 79.5억엔 정도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2027년까지 21만 개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네요.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은 21이라고 하는 이 21이라고 하는 숫자를 참 좋아한다. 21 쉐어즈, 21 캐피탈, 21만 개 보유할 거야. 또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수량이 제한되어 있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21이라는 숫자가 수비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창조적 성취, 성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늘 그들이 숫자라든지 네이밍 할 때도 그냥 막 갖다 붙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사고 있구나. 특히나 비트코인만 미뤄보더라도 지금 이 어큐뮬레이터 어드레스 디맨드를 봤을 때 쭉 솟아있는 걸 보이시죠? 공급 쇼크가 충분히 올 수가 있다. 하루에 450개 정도가 채굴되는데 지금 그들이 모아가는 수량 자체는 이 물량을 초과하는 수치다. 그들이 장외 거래에서 매집을 하고 거래소의 물량까지도 싹 다 긁어갔을 때는 반드시 공급 쇼크로서 가격 반영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좀 개미털기 장세가 있었잖아요. 그 물량들을 모두 다 쓸어 담으면서 기관들이 매섭게 매집하고 있다. 여기 $20 얘기 나오는데 가격적인 부분 너무 또 이게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현혹되기보다는 우리만의 목표 수량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지금 꾸준하게 XRP를 트레저리 전략, 재무 전략으로 편입하면서 투자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고 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희도 살려고? 너희도 사게? 들어와. 나도 지금 천천히 사고 있는데 물론 돈 단위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좋은 자리를 먼저 좀 선점해 두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구독자님이 이제 이름 자체가 너무 멋있어요.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드디어 1만 개를 모았다. 본인이 처음부터 이제 0.5개부터 해가지고 모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7년은 가져갈 거다. 제 나이가 7년 뒤면 65세인데 이 7년 뒤까지 꾸준하게 XRP 모아가지고 은퇴를 계획하시고 계시네요. 먼 나라 미국에서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여유만만 화이팅! 은근히 또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XRP 1만 개라는 이 수치가 정말 적지 않은 수치다. 1만 개만 가지고 있어도 상위 5%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한 1856개가 딱 4%에 들어가는데 1만 개를 딱 쳤을 때는 정확히 한 4.56% 정도 상위 지갑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직까지도 XRP 정말 많은 대중들이 관심조차 없어요. 매우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량을 집중해서 천천히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리플의 주요 파트너 여기서 SBI 홀딩스가 나오고 있어요. 리플사가 찍어내는 RLUSD 그리고 ETF와 같은 글로벌 결제에도 이제 XRP를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공개하고 있죠. 또 그들 자회사인 SBI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 여기는 이미 리플 페이먼트를 탑재하면서 SBI 리밋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 송금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RLUSD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에 SBI 그룹의 공식 보고서를 미루어 보더라도 2025년 8월까지 해서 암호화폐 장외 이 CFD라고 하는 서비스를 공식 출시할 거라고 발표했거든요. 이제 일본의 주요 금융 대기업들이 규제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판이 깔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SBI에서 이 CFD가 런칭이 된다면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XRP에 대한 파생 상품 또한
많이 제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리플과 SBI는 2016년서부터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SBI 그룹이 굉장히 리플에 크게 지분을 초기부터 투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기타오 요시타카는 얼마 전에도 소송이 끝나게 되면 XRP의 가격 매우 높은 가격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미 기타오 요시타카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초기부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외부 주주로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펀드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뿌리와 SBI 그리고 리플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 관련해서 일단 8월 15일 자체가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유. 더 빨리 트리거 포인트가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클래리티 법안과 같이 좀 천천히 보면서 그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플래닝 하는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이 미뤄져서 가격이 안 오른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소송이 생각보다 빨리 종결됐네. 가격이 올라서 좋은 거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장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뒤에서는 QE, 양적 완화, 스텔스 양적 완화도 이미 토대가 마련되어져 있죠. 반드시 올라가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XRP 또한 프랙탈 관점을 미루어 봤을 때 17년도와 18년도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삼각수렴을 보여주면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우리 천천히 이 시기를 고대하면서 시간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전문가는 8월달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알트 시즌 자체가 오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데 8월 중하순 넘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9월, 10월이 되면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내가 올해 연말까지는 몇 개의 XRP를 모아갈 것이고 어느 정도 포션은 이번 사이클에 어느 가격선 이상 올라오면 매도할 것인지 본인만의 매도 전략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구독자님이 이런 질문을 좀 주셨어요. 세이프와 레이어 제로라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사실 좀 낮은 부분에 있어요. 100위권 밖에 있는 코인들인데 지금 이 코인들을 마이너스 30% 정도 지금 손절권에 있습니다. 지금 이 코인들을 손절해서 비트나 이더, XRP를 좀 추매하고 싶은데 좀 판단이 안 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마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가총액 10위권, 20위권이 아니라 100위권, 200위권 밖에 그런 코인들을 사셔가지고 지금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알트 시즌 있잖아요. 이 알트 시즌에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코인조차도 급격하게 오르는 시장이 이 알트 시즌이거든요. 사실 이런 세이프라든지 레이어 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영역이라든지 미들웨어 플랫폼, 인터체인 프로토콜 영역,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의 대장격들도 아직까지는 거의 무릎 부근, 허벅지 부근 굉장히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거든요. 아직 메인 알트 불장이 안 왔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만 조금씩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키 맞추기 하는 것이고 시가총액이 좀 하위권에 있는 이런 친구들은 완연한 알트 시즌이 불어와야지만 순환매 사이클로서 펌핑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파시는 것보단 손절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불장이 오면 그때 입절을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정비, 재편성하는 게 어떨까?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비트, 이더, XRP, 스텔라, 루멘 이런 친구들로 꼭 재배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안전하게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니까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트 불장까지는 좀 천천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점숙님께서는 이번 노후 자금으로 최소 5년은 존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쌀 겁니다.
네, 말을, 네, 오타가 아니실까요? 우리 점숙님, 네, 존버를 하겠다. 좋습니다. 버틴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비속어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65세시고, 그쵸? 65세시고, 우리 민주님께서 또 화이팅 해주셨는데, 각각의 이 매도 전략이 다 다르세요. 이번에 나는 다 팔 거야. 나는 이번에 절반 팔 거야. 70%팔 거야 하신 분도 계시고, 나는 이번 사이클에 아예 안 팔 거야. 그냥 5년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본인이 정말 적금형으로 보수적으로 10만원, 20만원씩 하시는 거면 5년, 10년 가져가시는 거 저는 찬성. 근데 뭔가 본인이 나는 좀 목돈을 투자했고 큰 돈이 들어가서 가격 변동에 좀 예민하고 향후 2, 3년 안에 어딘가에 현금을 크게 써야 되는 일이 있다면 어느 정도 포션은 좀 정리, 현금화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폭락장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여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목표 가격이 왔을 때는 조금의 현금화하는 전략 또한 저는 병렬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다라고 보는데 이게 뭐 본인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전략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고 본인만의 매도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USA 한 칼럼에서 500달러가 있다면 XRP를 매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매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XRP에 대한 호재거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 소송에 대한 완전한 종결, 블랙록에서 신청을 하면 불기둥이 한번 솟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 연말에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현물 ETF가 뚫릴 것이기 때문에 비트와 이더 다음으로 이제 XRP에 대한 월가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생긴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매우 좋은 호재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저 또한 강력하게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이더리움 온체인 트랜잭션 규모가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여러 디파이 섹터에서 스마트 컨트롤 영역에서 꾸준히 솔라나와 함께 채택이 되고 있죠.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폭발했을 때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주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폴리곤과 같은 레이어 2들도 반드시 펌핑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라이브에서 폴리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최근에 SEC의 신임 위원장 폴 애킨스가 이더리움은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완전히 못을 박아 버렸고 최근에 인카인드 결제 방식이 또 도입이 됐죠. 이제 상환시에 달러가 아닌 현물로서도 거래가 되게끔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편입이 된다.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 천천히 바라봐 주시고요. 지금 이더리움 온체인 규모가 거의 뭐 2,400억 달러에 육박했다. XRP 같은 경우도 지금 레저 수 자체가 9,700만 개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에스크로 물량이 한 366억 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물량을 또 어떻게 활용하게 되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XRP로 줄지 현금으로 줄지도 천천히 묵묵하게 지켜봐 보시죠. 현재 리플 역시도 레플 원장의 주소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기관들의 채택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테오 크룸의 CEO가 말한 것처럼 가장 큰 유틸리티가 될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최근에 솔라나 스마트폰이 나왔네요. 이번엔 시커 배송이 시작됐다라고 하고요. 솔라나의 첫 번째 폰은 2013년 정도에 나왔죠. 사가에 이어서 이번에 시커가 나왔다. 뭐 타일 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프라이빗 키를 별도로 관리하는 시드 볼트 등 SKR이라는 게 처음으로 도입됐다라고 하는데 정말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런 핸드폰까지 나올 정도로 기술력이 단단해지고 많은 개발자들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 ISO 2002 준수하는 코인들에 집중하면서 비전 투자를 이어가 주셔야 되겠죠. 거기서 대장은 리플과 스텔라 루멘. 요즘에 댓글에 XDC 여쭤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관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코인이고 비전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헤데라, 알고랜드, 퀀트 이런 친구들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쪼록 오늘도 가치에 집중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사관학교 회원님들은 오늘 저녁 8시에 라이브에서 직접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